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7년도에 출간이 됐고 발간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죠. 작가는 글을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시는 분이라 이 책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글의 품격이 있고 따뜻한 조언과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공감, 침묵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글들이 이제 실려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인사이트까지 뭔가 강렬한 충격 이런 느낌까지 전달되는 그런 내용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둔감이라는 이 챕터가 인상적이었고 좋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유용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둔감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에피소드인데, 어떤 여자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폭언을 퍼부은 거죠.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근데 그냥 여자로 태어나서 집안에 도움도 안 되고 너는 20살 되기 전에 아파서 일찍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미신을 신봉하는 할머니였고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나 봐요. 근데 이 손녀딸은 그냥 할머니가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막상 이 손녀가 20살이 가까워 오면서 온몸이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고 몸은 정상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프로이트까지 상담을 이제 받게 된 거죠. 프로이트가 보기에 신체적으로는 말짱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할머니의 언어, 그 언어라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었다.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타인이 지은 그 말이라는 감옥, 그곳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분 나쁘게 들었던 타인의 말, 평가, 이런 감옥에 우리의 무의식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런 말이 있죠.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그만큼 언어에 의한 상처는 깊은 내상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인의 언어 공격, 언어라는 창,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것에 관한 애티튜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립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촉수를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그런 언어의 창에 방어를 타다닥 하고 순발력 있게 또 공격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무덤덤하게, 이 챕터의 제목처럼 둔감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름 통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언어의 창이 날라올 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공격 도구를 발견해서 다시 재공격을 한다거나 나를 방어한다는 거, 이거는 거의 힘든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언어의 창은 불현듯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바로 무덤덤하게 둔감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신라권이라는 책을 쓴 주니치라는 작가가 둔감력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둔감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곰처럼 둔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언어 관계에 있어서 너무 예민하지 않은가, 내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자각을 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날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적절하게 둔감하게 무신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둔감력이라는 거는 또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회복 탄력성, 이런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처받았을 때, 무너졌을 때 그것에서 회복하는 그런 탄력성이 성공적인 삶,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는데, 바로 둔감력이 그런 또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동양의 마키아벨리즘, 동양의 군주론으로 불리고 있는 후흑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후라는 거는 두껍다는 의미고 흙은 말 그대로 검다는 의미잖아요. 자, 두껍고 검게 뭐죠? 나의 감정, 마음을 쉽게 들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위인들, 큰 리더들 이런 경우에 공통적으로 후와 흙을 잘 구사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장자에 나오는 목계라는 고사가 있죠. 그 어떤 닭하고 싸워도 이기는 뭡니까? 나무로 만든 닭이죠. 어떠한 큰 닭, 사나운 닭이 와도 흐트러짐 없이 나무니까 그 닭이 지레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개념인데,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주면서 선물한 것이 바로 이 목계라고 합니다. 이 목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기업 운영이기 때문에 상황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둔감력, 뭡니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계가 자세가 변함이 없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언어의 공격,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럴 때 무언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목계를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것,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실천을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분위기상 내가 희화화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목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목계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 그 상황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바로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사실 재밌기도 하고 또 공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응이 없다면 공격할 재미도 없는 것이고, 이 공격에도 별로 공격한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지레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절교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요즘에 또 인간관계에서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해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때마다 모든 관계를 절교를 한다면 글쎄요, 금세 모든 관계가 다 없어지겠죠. 인생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누군가로부터 그 전에 언어의 창을 맞아서 심장에 아직 선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하고 다시 말을 섞고 또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애티튜드가 바로 둔감력이 아닐까. 회복 탄력성의 의미로서의 둔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목계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에 집중을 해보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실천해 본다면 일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